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고요. 항상 구독자님, 멤버십 회원님들에게 감사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번 내용은 이더리움 관련된 업데이트된 소식과 그리고 지금 이제 시장에서 어떻게 좀 대응을 해야 되는지에 따른 코멘트를 좀 드리는 시간으로 한번 내용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시죠. 네, 최근에 이제 톰리와 피터 틀, 캐시우드가 이더리움하고 스테이블코인 부분에 따라서 이제 집중화되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고, 최근 동향에서도 이제 비슷하게 주가 추이도 엄청나게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매번 이야기를 했지만 트렌드 기반을 따라가지 못했을 경우에는 상대방 대비 수익률에 따른 차이가 엄청나게 벌어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돈을 벌고 있는 건 동일하게 돈을 벌고 있겠지만 어떻습니까? 상대방 대비보다는 덜 벌고도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트렌드 기반을 놓치지 않고 계속 그렇게 가져가야 된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드리는 바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더리움이 어느 정도 살아나다 보니까 이제 어느 정도 좀 많이 올라왔죠. 올라오다 보니까 제가 녹화 찍고 있는 시점에서도 이더리움 계속 500만 원대를 잘 견뎌내 가고 있는 실정인데요. 이 동향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이제 대부분 뭐 민코인도 어느 정도 폼이 올라왔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있는 애들도 폼이 조금씩 회복을 해주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최근 동향에서도 이제 펌프펀이나 나머지에 있는 뭐 NFT 쪽도 어느 정도 좀 활기가 다시 되돌아오는 그런 형태를 많이 볼 수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이더리움이 쏘아 올린 부분은 전체적인 알트코인에게 약간의 좀 기반이 될 수 있을 만한 정도로 좀 볼 수가 있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분위기로 인해서 이제 대부분 고래들도 눈치껏 비트코인 부분에 있었을 때도 마찬가지로 이더리움이나 XRP 부분에 좀 집중화되는 부분을 좀 볼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나 이제 톰리 같은 경우에도 펭귄 NFT 사진으로 교체를 하면서 펭귄의 최근 동향이 엄청나게 좀 잘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 이제 도미넌스 추이를 좀 보게 되면 도미넌스가 원래 66%를 보여주고 있었는데 이 구간대가 66%였는데 지금은 이제 이게 60.71%, 그러니까 대충 한 5% 정도 계속 내려가고 있는데, 이게 이제 내려가는 부분에 있었을 때도 제가 보기에는 이때 7%, 마의 구간 7% 구간대가 있었습니다. 요 구간대가 있었죠. 요 구간대에서 쉬지 않고 내려갈 거냐 라고 하게 된다라고 하면 마찬가지로 그 주에 장대 음봉이 나왔으면 비슷하게 장대 음봉을 한 번 더 보여주려고 하는 모습이 있을 것으로 보이십니다. 그러면 이제 7%에 있는 이 구간을, 마이 구간을 털어내고 더 내려갈 수 있을지가 관건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 동향에서도 이 힘을 받았던 주요 요인 중에 하나는 아무래도 이제 이 내용이 제일 중요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클리어리티 법안 추이가 왜 중요하냐면, 제가 여기에서도 이제 설명을 하겠는데, 증권으로 명확히 구분됐던 게 이제는 이 클리어리티 법안 안에서 이제 처리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암호화폐 분류 부분이나 규제 불확실성이나 제도권 진입의 가속화 부분을 어느 정도 이제 최소화시키면서 제도권으로 최대한 빨리 흡수할 수 있게끔 그런 제도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요게 이제 됨으로써 대부분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더 많이 찍어낼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열리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대부분 현물 비트코인 ETF 순이익도 엄청나게 증가를 했고요. 이더리움 ETF 순이익도 엄청나게 증가를 해주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꼭 다 무언가를 다 정리를 해준다 이렇게 보는 건 좀 바람직하지 않는데요. 현재 이더리움 부분을 보게 되면 스테이블 코인이 열렸을 때 2,500억 달러 정도 추이에서 이제 더 늘어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이제 1조 달러까지를 보고 있는데, 이 스테이블 코인 시장 자체가 커지는 것은 상당히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에 있는 자금에 있는 해석은 이렇게 해석이 되어가고 있어요. 무조건 이더리움 기반을 쓸 것이다 라는 전제 조건, 또는
그 다음에 세컨더리로 그 비슷한 모델링을 추가하는 형태에 있는 알트코인을 쓰던지, 아니면 애초에 그냥 송금에 유리한 코인을 쓰던지, 이런 기반에 있는 형태로만 지금 많이 달려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근데 제가 저번에도 이걸 엄청나게 확대적 해석을 통해 가지고도 많은 설명을 했습니다. 이더 기반을 안 쓸 수도 있는 최악의 상황도 이루어질 수도 있고요. 애초에 그냥 독단적으로 금융권에서 독단적으로 준비를 해가지고 체인을 준비를 해서 이제 발행을 할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져 있다라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있는 시점에서는 뭐가 딱 정답이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대충 종합 맞추기를 해보았을 때는 그래도 크립토를 아예 떠나지 않고 어떻게 보면 어떤 체인이 레이어 1에 있는 체인에다가 올려가지고 쓸 확률이 매우 높을 것이다라고 이제 추론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5대 은행 협회가 이제 조만간에 라이센스 발급 연기를 요청을 좀 했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은 걸리겠지만, 그래도 아마도 하나하나씩 되게 되면 아무래도 마켓의 접근성이 좋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는 좀 볼 필요성이 있고요. 접근성이 조금이라도 좀 있다고 하면 바로바로 수익에 직결적으로 아마 펌핑이 많이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점도 좀 보시길 바라겠고, 그 다음으로 이 스테이블 코인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스테이블 코인의 이제 발행 본격 검토를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게 이제 엄밀히 따지면 지금은 이게 최적화된 모델이 아니잖아요. 이제 막 이걸 하려고 하는 애들에게 좀 더 유연하게 이 시장을 키워주기 위해서 그냥 문만 열어줬을 뿐입니다. 그럼 문만 열어주었을 때는 어땠을까요? 다들 순기능과 역기능이 동시에 걸리게 되는 것이죠. 순기능은 어떻게 해서든 미국이 자기에 있는 자국 통화에 있는 파워를 계속해서 유지하려고 하는 모습도 있겠지만, 반대적인 역기능은 이걸로 인해서 엄청나게 피해가 같이 커질 수 있는 가능성도 동반된다라고도 설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 새로운 금융 상품들은 항상 종종 문제가 발생을 했었고요. 그게 이제 어떤 방식으로 문제가 커질지는 그때 가봐야지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제미 다이먼의 저 발언이 저는 매우 공감이 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 이제 막 만들었는데 그게 약점이 더 많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근 동향의 개인 투자자 비중이 5년 내에 최고치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5년 내에 최고치를 보여주고 있는 이 시점이 계속 갱신을 해준다라고 하면 충분히 지금 대비보다는 좀 더 많은 자금이 들어올 수 있을 만한 환경적 요건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더리움의 미결제 약정도 폭발적으로 증가를 해주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시점에서 더불어 셀러 형님도 이제 비트코인을 추가 구매하겠다라는 시그널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 사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아주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제 대표적으로 샤프링크에 관련되어져 있는 내용을 마무리로 이제 내용을 정리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샤프링크의 발행 주식이 좀 큰 폭으로 늘어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보시다시피 원래는 샤프링크 발행 주식은 100만 주 미만이었는데 5월 27일 거래량이 5,450만 주가 되었고, 그 다음에 여기서도 추가적으로 더 많은 증자를 이루어냈다라는 내용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더리움에게 조금 더 긍정적인 요인은 샤프링크와 비트마인에 따른 추가 이더리움 구매 부분에 있는 어느 경쟁 구도의 불씨를 땡겼기 때문에 이 점은 이더리움에게 상당한 도움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왜 그러냐면 어차피 이제 이더리움 재단보다 더 많이 있으니까 이더리움에게 입김을 더 많이 줄 수 있을 만한 사람이 누가 될 것이냐에 따른 지분 경쟁에 따른 추이도 어느 정도는 내포가 되어져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바람직할 것 같고요. 그게 이제 오히려 나머지 알트코인에게도 긍정적인 요인을 준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스테이킹 부분에 따른 추이에 오히려 이제 좀 약점도 있는데요. 이 3% 부분에 창출하는 이 이익률에 기관들이 과연 만족을 할 것이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샤프링크가 앞으로 이 장기적인 수익
현실적인 모델링을 어떻게 잘 만들어 줄 것이냐가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비트코인은 규칙적인 수익률 부분에 있는 분포도가 좀 명확하게 나오는 반면에 이더리움은 또 그렇게 나오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보니까 기관들에 따른 물음표와 의심 부분은 어느 정도 해소를 해주는 무언가의 그런 소통 창구가 좀 저는 필요하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잘 극복을 해 나가는 것도 개별 기업들에 따른 과제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보게 되면 7월 달까지는 잘 마무리가 되긴 하겠지만 반대로 7월 마지막 주가 되는 시점에서는 뭐 부채한도 협상한 내용하고 그다음에 기타 관세에 있는 내용도 같이 좀 곁들여져 있다 보니까 아마 7월 마지막 주에 따른 변동성은 매우 커질 것으로 보고 있는 시장입니다.